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의 신들러 리스트 진행을 맡은 박권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무당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신의 원명을 받아서 신의 길을 가는 경기도 광주의 덕연암 이하원입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신령님 모시고 가는 백령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광주를 대표해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열띤 토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통 키워드는요. 죽음의 그림자, 국내 스타편 원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인물은요. 아주 이미지 좋은 배우십니다. 아주 예쁘시고 인상도 좋으신 배우 전미선 씨입니다. 자, 영화, 드라마, 연극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특히 그 곱고 아주 단아한 모습 때문에 팬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자, 고 전미선 씨. 이 배우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먼저 생각나세요? 단아하다. 그다음 이제 어느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인물이다. 이런 느낌.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덕연암 선생님은 천상 여자분이죠. 천생 여자다. 천상 여자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 관상적으로다. 좀 소침한 게 있어. 속이 뭐 이렇게 활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소침한 면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분의 성격 자체가 조금 이게 조곤조곤하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네네. 2019년 6월 29일 오전 11시 43분경에 전북 전주 완산 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다급한 신고 전화 걸려옵니다. 곧바로 사건 진원진 호텔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그곳에서 사망한 배우 전미선 씨를 보게 됩니다. 자,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공식 활동을 했었고요. 영화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에는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전주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녀의 사망 소식에 주변 지인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0년 12월 7일생입니다. 개띠고요. 고 전미선 씨, 경찰의 수사는 이렇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울증과 관련이 돼 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사대로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살이긴 하나 누가 데려가는 형국이라고 봐야 되니 타살이기도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령님을 보고 이렇게 접신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이분한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살로 결론을 지었지만 어찌 보면 이제 따라간 형국이죠. 그 세계에.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보시죠? 우리 덕연암 선생님. 지금 보니까 남편분하고도 안 맞네. 그래요? 예, 서로가 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결혼도 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분들은 부부의 그 이름 하에 서로가 각자였던 것 같아요. 좋은 건 잠시 잠깐이고. 그러니까 아니 만날 그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예, 많이 힘들고 외로웠다 그래요. 네, 전미선 씨는 정말 그 극 중에서 보니까 고생하는 역할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사극을 보면은 거의 뭐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인공의 최측근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극 중에서 중요한 떡밥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결말이 사망하거나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역들이 이렇게 우울한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 전미선 씨의 죽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일반인들도 아유 난 우울해 그럼 정말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선생님들이 볼 때는 혹시 배역들이 죽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삶을 살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실하고 이걸 분리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의 마인드나 이런 게 강하신 분이라도 역할을 맡거나 이러면은 내가 죽거나 이러면 자기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 공허, 항상 이렇게 어울리고 살다가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진짜 그 죽음하고 비슷한 느낌의 감정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미선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느꼈을 때로 보면 이분의 직업이 예술 쪽으로 가야 돼 있고 예능 쪽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하고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화가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했었으면 이분 또한 우리의 직업 선택을 할 때처럼 좀 오래 더 연맹하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몰입을 되게 잘하는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극 중에 어떤 그런 심오한 역할을 맡았을 때 네. 끝나면 딱 바로 그냥 탈탈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배역을 줄 때 자기의 그 성향과 똑같은 그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성향하고 이제 아까 여 선생님 얘기했듯이 맞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 생각 같은 거랑 맨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진짜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다 보니까 그 세계에 점점 빠져들다 보면 자기 삶도 그렇게 힘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해운년에 들어오는 해운년에 보니까 이분이 운도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운도 들어왔었는데 이제 뭐 운에서도 쳤고 뭐 인간에서도 치고 하니까 이제 삶의 끈을 이제 놔버린 거거든요. 어쨌든 운이 들어오면서 친 것 같아요, 이분은. 저 얘기를 좀 나누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서로 촬영 일정이 바빴대요. 그래서 네네네. 부부로 지낸 시간을 좀 따지면은 네네. 결혼 생활 6년 동안 네네. 석 달밖에 안 될 정도로. 하여튼 그랬다고 예, 그래요. 그 시간이 보니까. 그렇게 짧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정말 거의 많이 못 본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또 임신했을 때도 남편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성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예. 곁에 남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임신 우울증까지도 겪었다고 합니다. 자, 남편 박모 씨하고 전미선 씨의 궁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남편 박모 씨가 1969년 4월 6일생 닭띠입니다. 네네. 예, 이 둘의 궁합은 어떻게 좀 보이세요? 별로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잘 맞는 아니에요. 궁합은 아니에요? 네,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냥 남남 같은 거예요. 여자 한데 전미선 씨는 뭐 사랑도 받고 싶고 또 위로도 받고 싶은데 그게 전혀 안 됐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하고 소통하는 걸 또 뭐 성격이 좋았으면 소통도 잘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다 담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뻥 터진 거지. 근데 어쨌든 둘이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정도예요? 이 부부로 살았을 때도 뭐 아기자기한 면이 없어요. 남자분이 좀 이렇게 뭐 여자같이 이렇게 살갑게는 잘해줘도 가장보다는 밖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쓸어 담아야 되고 가정사 얘기를 또 다 못하고 내가 볼 때는 뭐 이제 이렇게 가신 망자님 앞에 두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인간도 여기 꼈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여자 문제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할 수는 없고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배우와 감독의 만남이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화제도 많이 되고 그만큼 또 부담도 컸을 것 같아요. 네네. 두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시죠? 저는 궁합은 좋았다라고 보여요. 궁합은 좋았다? 네, 선생님하고 이제 반대 반대였죠. 이제 생각이긴 한데. 반대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왜냐면 궁합은 좋았고 이 두 분의 사주로 보면은 결혼은 안 해야 되는 사주지만 네. 결혼을 했을 시에는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좀 떨어져서 지내야 이 부부의 이혼수라는 게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은 좋았으나 지금 이제 보면은 자손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붙여주는 자손이 있고 이제 부모를 떨어뜨리는 자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손을 가지거나 출산을 할 때 나를 받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자손이 들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부모하고 헤어지는 이별수, 그러니까 자손이 복이 없는 거죠. 부모 복이 없는 사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진 운기가 있었고 이제 본인의 사주는 원래는 가족을 차라리 안 갖는 게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하고 운기로 봤을 때는 저는 이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살을 한다고 했었으면 더 빨리 했었을 거예요. 명도. 근데 네네. 이렇게 좀 버텨보고 생각을 고쳐먹고 애기 태어나도 또 다르게 이렇게 이제 자꾸 연결을 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미선 씨 죽음 이전에 또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었는데요. 그 한때는 또 이제 친동생으로 또 오해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친한 사촌 동생이었다고 해요. 이 사촌 동생이 한강에 투신을 해서 또 생을 마감을 한 그런 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또 친오빠의 아내인 올케가 먼저 또 세상을 떠났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또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압박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미선 씨가 사망하기 불과 10시간 전에는 아버지하고 마지막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집안에서 이 가족의 어떤 병사나 죽음, 불행 이런 것들이 다른 가족한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문이 열렸다. 이제 상문이 점을 보러 열렸다. 오거나 이랬을 때 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뭐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친척 일가가 돌아가셨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누가 3년 안에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이게 지금 상문이 열렸는데 이 상문 중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상이 줄초상이 한 3명이 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올케이기도 하고 뭐 친오빠가 아니라 이제 사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꼭 나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피로 통했고 올케도 내 조카를 낳고 이제 이런 인연들이기 때문에 상문의 영향은 분명히 이분은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덕현아 선생님.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간에 전미선 씨가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네. 아까는 선생님이 이제 100% 이제 궁합이 이제 맞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의견 차이거든요. 네네. 의견 네네네. 차이인데 네네네. 어쨌든 의견 차이 날 수 예, 있죠. 예. 이분이 은근히 한량이거든요. 한량이.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족사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일단은 뭐 가정에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영구 선생님은 여자 탓, 덕현아 선생님은 남자 탓.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네. 자, 그리고요, 이 전미선 씨의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네. 공교롭게도 또 그분이 사망한 곳도 또 전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생과 사가 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 연극 공연 때문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전주에. 자, 그녀가 태어나고 또 자란 전주에서 마지막 생을 또 마감하게 된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전원 일기를 좀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볼 때보다 그 눈의 슬픔과 안타까움 이런 게 많이 묻어나요, 이분이. 네네네네. 그래서 뭐 가정이라도 가지면 좀 화목하고 재밌어야 되는데 화목하고 재밌었다라는 기억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 아까 치면 무슨 영화 뭐 그것 때문에도 갔지만 자기가 또 목적을 갖고도 간 것 같아요. 꼭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는 우연은 아닐 것보다는 것이다. 자기 이제 목적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있어서 참 눈에 밟힐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죠? 저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달에 저희가 이제 초하루를 항상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간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거는 뭐냐, 자기가 이제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 가다 보니 이제 자기의 이제 유년기 시절, 어렸을 때의 시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아이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 지금은 뭐 명예가 있고 인지도도 있고 이제 돈도 있긴 하지만은 내가 제일 편했을 때를 상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장소를 갔기 때문에 그 장소에 촬영이 있어서 정말 그런 마음을 먹고 간 게 아니라 일단 거기를 갔는데 누워서 자기 혼자 있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자기의 추억이 이제 떠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 그러다 보니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을 했고 자기의 마음에 이제 그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걸 살아야 되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초하루를 하면서 이달에는 이쪽은 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공수를 드리거든요. 네. 그것처럼 만약에 이분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이제 다음 달에 가라고 했던 거나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누구를 동반을 갖고 가셨다거나 네. 요로 같이 자라 있다거나 이런 저희가 처방을 해줄 수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전미선 씨는 제가 볼 때는 그 작품 소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집중도도 높으신 분인데 되게 좀 예민하고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여린 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좀 누군가 강하게 좀 더 잡아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했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듯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나 겨울이 오면 준비하듯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해지며 그에 대한 공포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정해진 생사는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선택의 순간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도록 신들러 리스트가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